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2월 2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2월 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사년 무인월 무진일이 되겠고 일지는 무진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일간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인 월지, 월령,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일간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화 토금수라고 해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성으로 보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는 물성으로 보면 뜨거운 불이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이 되죠. 목은 따뜻한 온기가 되고, 화는 뜨거운 열기라고 보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딱히 뭐 온기인지 아니면 열기인지 이게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중앙에 거하면서 어떻다?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우라고 하는 것은 내 모퉁이로 말하죠. 사우라고 하는 것은 요 한자를 쓰게 되면 내 모퉁이를 말한다, 이렇게. 자, 넉서자에다가 모퉁이 우자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우. 그래서 내 기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지로 봤을 때 진, 술, 축, 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동방, 목의 진, 동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술은 신유술, 서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남방의 토가 되는 것이죠. 진은 그래서 목의 기운을 가지고, 토라고 하더라도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술은 같은 토라도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미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 축토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축토는 토이지만 이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전개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토는 토이지 토가 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미토는 이거는 화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연유가 되는 거고, 진토는 이거는 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 술토는 뭘로 봐야 되고 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축토를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잘못된 이론이고요. 진토라고 하는 것도 인묘진,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토도 해자 쪽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수가 왕해질 수는 있지만, 축토 자체가 뭐다? 수가 될 수는 없다. 다 수가 없는데 축토만 놓고 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면 미토도 토가 아니고 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낭설적인 것이 되게, 그렇게 보면 사주를 다 틀리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이 거자는 우리가 살 거자, 거주지할 때 있을 거, 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앙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간을 말하죠. 무토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사우에 기생하는 토는 바로 진술, 중밀, 토를 말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로 보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따뜻한 온기로 보기도 그렇고, 서늘한 금기로 보기도 그렇고, 차가운 냉기로 보기도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진수충밀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마치 좀 안 좋게 표현하면 뭐다? 박쥐와 같기도 하고, 또 좋게 표현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를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또 귀중한 존재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 했으면 계절로 보면 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라고 했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수라고 하는 것은 겨울인데, 그럼 토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중에 어떤 계절입니까? 라고 봤을 때 딱히 봄, 여름, 가을이 아니라 환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절기.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교운기 중에서 대운이 바뀌는 교운기 중에서 유독 진술충미에 대한 교운기 때가 좀 변화 변동이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됐던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고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후중하고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아우르려고 하는 그러한 또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상 있죠. 인의 예 지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목을 설명할 때 목은 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화는 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토라고 하는 것은 오늘 무토, 기토, 어차피 이건 오행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무토가 됐던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한 대로 예전에 했던 그대로 나한테 똑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측 가능성 같은 걸 말하죠. 자, 토라고 하는 것은 땅이죠. 흙이면서 땅인데 땅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땅은 항상 안정적이고 그대로 있으면서 항상 그 모든 것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토인데 이러한 토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땅이 없어졌어. 우리가 싱크홀 같은 거 있죠. 갑자기 있었던 땅이 싱크홀 같은 걸로 있어 땅이 푹 꺼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땅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롯데타워 같은 거 수조 원짜리 건물을 쳤는데 싱크홀로 푹 빠져버려서 그럼 건물 자체가 싹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토가 믿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 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 땅에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그 다음에 건물도 거기에 어떻게 된다? 뿌리를 두고 살 수 있겠다. 근데 예를 들면 사막 같은데 사라사막 같은 데는 바람이 많이 불죠. 밤에. 그래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언덕, 구릉이라고 하죠. 모래 언덕이 어떨 때는 생겼다가 어떨 때는 없어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형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무토일간이든 기토일간이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토일간들, 기토일간들이고요.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무토, 기토 일간들이고 그 다음에 동양적이다. 서구적인 것도 있고 동양적이죠. 자, 이런 얘기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포커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 서양적이라고 하면 우리 고스톱 같은 경우 약간 동양적이죠. 그림도 서양화가 있고 동양화가 있죠. 그 다음에 웨딩 옷 같은 경우도 웨딩 드레스, 서구적인 웨딩 드레스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각시들이 있는 그런 쪽둘이라든가 이런 한복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무토, 기토는 약간 동양적인 것이라고 봤을 때 수라든가 특히 금 같은 경우는 약간 서구적인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통변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을 예를 들어서 주점을 한다 그러면 경금실금 같은 경우에는 양주 판다라고 봤을 때 무토, 기토는 뭘 팔면 좋을까요? 그렇죠. 탁주라든가 전통주.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판다. 전통 찻집은 무토, 기토가 동양적이죠. 근데 뭐 경금신금, 뭐 임수개수 같은 경우에는 차를 팔면 커피 같은 거, 바리스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어울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시 토라고 하는 오행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토와 양토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고요.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토가 되죠. 음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오행이라 하더라도 어떻다? 양토와 음토는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양은 크고 무겁고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고황토라고 표현하는데 이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큰 산 있죠.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 우리나라 태백산맥, 한라산, 백두산, 뭐 기타 등등 지리산, 뭐 이렇게 큰 산이라든가 평야라든가 또는 광야 같은 개념, 아주 넓은 광야, 그렇죠. 뭐 중국 같은데 뭐 하나의 무슨 찬성, 무슨 그런 성 하나가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아주 큰 개념의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봤을 때 음토인
무토라고 하는 것은 담장토라고 해요. 담장 안에 들어있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 또는 담장토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성장토는 좀 무토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문전 옥답 같은 개념 또는 분토라고 해서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이렇게 볼 수 있죠. 정원 같은 거, 작은 정원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작은 과수원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전원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밭전자, 동산, 원자, 작은 동산, 텔레토비 동산, 뭐 그런 개념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는 작은 개념이 아니고 큰 개념의 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중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텁고 무겁고 굉장히 방대하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만약에 무토가 일간이 왕해서 신왕해서 후중할 때는 자칫 토가 막히게 되고 운체가 되고 적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소토라고 하는 개념, 소벽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자를 모르거나 이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산을 가지고 있어요. 선산을 가지고 있는데 선산이 막 지리산만해. 근데 그 산이 예를 들어서 민둥산이야. 민둥산이라고 하는 뜻은 뭐다? 그죠? 나무가 없이 풀 한 포기도 없이 그냥 시뻘건 그런 흙이 보이는 그런 산을 말하죠. 대머리, 우리 저 동네 중에 독산이라는 데 있죠. 독산동, 대머리 독자에다가 매산자, 그죠? 나무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무토는 왕한데 간목이 없으면 민둥산이 되는 것이고, 무토가 왕한데 간목을 봐서 세력이 있다. 그럼 뭐예요? 큰 숲을 이루었다. 광릉, 예를 들어서 광릉 수목원 같은 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동식물들이 그 안에서 깃들어 설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도 거기 가면서 힐링을 할 수도 있겠고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도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일간이 왕하면 반드시 간목, 을목이 아닌 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해 줘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고, 무토가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땅에다, 산에다, 들판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물이 없어서 됐겠습니까? 햇볕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물, 햇볕은 당연히 있어줘야 되는데, 이때 나무가 간목이라고 했을 때 물은 수가 되죠. 그 다음에 햇볕은 화가 되죠. 수화가 되는 거죠. 이때 수는 음수인 개수를 무토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화는 양화인 병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무토는 대체적으로 간목과 개수와 그 다음에 병화를 아울러서 쓰는데, 간목은 신앙할 때 쓰는 것이고요. 개수는 항상 필요하죠. 병화도 항상 필요한데, 예를 들면 4, 5, 미월 같은 여름에는 개수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해자 축월에는 병화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4월, 5월 진술 중미월 같이 또는 뭐 꼭 4, 5월 진술중미월이 아니더라도 일간 무토가 왕하면 반드시 간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영활해지기 위해서, 즉 무토로서의 가치 쓰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간목, 개수, 병화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부기빈천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목이 없을 때는 을목,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 그 다음에 병화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지만은 간목, 개수, 병화로서 잘 조화된 무토인 것과, 그 다음에 을목, 임수, 개수로서 이렇게 쓰는 무토는 그 등급의 차이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무토가 왕한데 예를 들어서 간목, 개수, 병화라면 군대를 주면 최정예 부대 있죠. 아주 훈련도 잘 받고 몸도 튼튼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못 다루는 화기가 없을 정도의 그런 최정예 부대라고 하면, 무토가 을목, 임수, 정화를 쓴다면 뭐 예비군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마발이 당나라 군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신이라고도 하고요, 진짜 용신 진신이라고도 하고 가신이라고 하는데, 무토는 간목, 개수, 병화를 쓰는 것이 진신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을목, 임수, 정화를 쓰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용신을 쓰는 경우에는 그때는 가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니까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도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간무토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무토라고 하는 것, 양토라고 말씀을 드렸고, 고황토라고 했습니다.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의 토가 아니라 큰 산이라든가 평야라든가 광야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무토가 신왕하게 되면 무토는 후중해지고 두터워지고 막히게 되는 것이니 반드시 간목이 있어서 소토소벽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무토일간도 항상 신왕한 것은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신약지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한 무토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것,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것, 인성이라고 하는 화를 얻어서 일간 무토를 도와줘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무토는 병화라고 하는 인성하고 병화 또는 간목, 그 다음에 개수를 위주로 용신을 취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토가 태어난 월령이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은 초춘, 초봄이면서 목이 왕한 모광절, 목이 임관지, 인월은 임관지가 돼서 매우 왕하다라고 했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되니, 무토가 인월에 태어나면 신왕한 사주가 될까요? 아니면 신약한 사주가 될까요? 당연히 신약한 사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일단 약한 무토를 생조해 줘야 되고, 또 입춘이 지나면서 인월 초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직은 한기가 남아있다, 즉 조후가 필요하다. 그래서 화로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병화다. 그러면 인월에 무토는 약한 일간도 도와주고 조후를 할 수 있는 것, 즉 병화라고 하는 것이 지존, 가장 중요한 용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의 무토는 병화를 얻게 되면 인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돼서 칠살이 병화를 생하고 병화가 무토를 생하는 인상생해주는 그런 구조의 중화가 된 사주가 될 수 있다. 단 인월이라 하더라도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땅이 마르게 되겠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봄에 춘한
봄에 가뭄이 드는 것과 같으니 개수가 있어서 무토를 갖다가 이렇게 촉촉하게 윤택해 줘야지만 그 무토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라든가 풀이라든가 뿌리를 내려서 자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월의 무토는 먼저 병화로서 무토를 생주해주고 따뜻하게 조후하면서 다음으로 개수로서 무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주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간,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강조하듯이 사주로 볼 때는 일간과 월령이 어떤 일간이고 어떤 월령이냐를 반드시 살펴봐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를 분석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혹자에 따라서는 격국과 용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격국과 용신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아주 필요한 가치 있는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이 돼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주의 틀 또는 사주의 구성을 보는 것이 격국이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중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주가 어떤 사주가 좋은 사주이고 사주가 어떤 사주가 나쁜 사주이냐,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화가 잘 된 사주가 좋은 사주이고 중화를 이루지 못한 사주는 좋지 못한 사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을 중화가 되어야지만 하는 것일까? 이거는 바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핵심이 됩니다. 왕세와 한열이고, 이 두 가지가 중화가 되면 좋은 사주, 중화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 나쁜 사주. 좋은 사주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주, 나쁜 사주는 뭐다? 부귀영화가 아니라 비난 또는 빈천할 수 있는 사주가 될 수 있다. 삶이 조금 힘들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왕세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 안에는 8글자가 들어가 있죠. 이 8글자는 다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는데, 왕세라고 하는 것은 이 오행 중에서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한지를 가늠해 보는 것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일간은 이 사주에서 주인공과 같은 개념이고요. 한 나라의 대통령, 한 나라의 왕 또는 한 단체의 단체장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또는 왕 또는 한 단체의 단체장이 힘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능력도 있고 지능도 있어야지만 그 큰 단체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인데,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뜻은 대통령, 왕이 무능하거나 한 단체의 단체장이 너무 무능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로 볼 때는 일간을 보고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빨리 가늠해 봐서, 일간이 왕하면 식상, 재성, 관성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면 약한 일간을 도울 수 있는 인성이라든가 비형겁제를 용신으로 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라고 하는 것도 그냥 글자를 써놓은 것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과 식물이 사는 현상계를 문자화해 놓은 것을 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도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가지고 있고요. 사주라고 하는 것도 한열, 너무 추워도 안 되는 것이고 너무 뜨거워도 안 됩니다. 사주가 너무 뜨거워서 사하라 사막이라든가 적도처럼 너무 뜨겁고 건조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북극 지방이라든가 또는 남극 지방처럼 너무 춥고 습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 교습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한열이라고 하는 것과 왕세라고 하는 것이 잘 중화된 사주가 바로 좋은 사주이고, 이거를 실현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다 보니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교국과 용신도 결국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인목은 양목이 되겠습니다. 양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양 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양목을 받기 때문에 양 대 양이 되는 것이고, 목과 토의 관계는 목극 토의 관계가 되죠. 월령의 월지 있는 인목이 일간인 무토인 누구를 나를 극한다, 극아자라고 표현하고, 나를 극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관성이라고 하죠. 관성은 나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본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관리해주고 통제해주고 또는 보호해주는 개념, 법이라든가 윤리라든가 또는 도덕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 이 관성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관성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겠죠. 관성도 역작용, 나한테 안 좋게 작용할 때는 이거를 질병으로 보기도 하고요, 도적으로 보기도 하고, 적군으로 보기도 하고, 관제, 구설, 송사 등등으로 보기도 합니다. 관성은 그런 것이고요. 또 나를 극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내가 극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극아자가 아니라 악극자라고 해서 이거는 재성이라고 하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성은 나를 극하는 것이지만 재성은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하는 것을 말해서, 재성을 공부할 때 재성은 재물과 같고 남자한테는 처와 같고 인기, 근면성실성 등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또 재성을 공부할 때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관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 관성은 또 여자한테는 뭐에 대해서 남편도 해당이 되고요. 재성은 남자한테는 처에 해당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직업도 관성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호해주고 관리해주고 케어해주는 것이지만, 역작용으로 작용할 때는 질병, 도적, 적군, 관제구설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관성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봅니다. 정관과 편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편관은 다시 칠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정관은 바른 정제를 썼죠. 바른 관청과 같은 것이니, 이거는 순작용으로 봐서 정관은 법, 윤리, 도덕으로 보고 남편, 직업으로 또 봅니다. 반대로 편관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통제하는 것이 치우쳐서 안 좋게 작용하는 것을 말하니 질병, 도적, 적군 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육신을 공부할 때 정관은 좋은 것, 편관은 나쁜 것 이렇게 공부하기도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제, 편제와 마찬가지로 정관, 편관도 좋으냐 나쁘냐를 볼 때는 항상 일간의 특성과 사주 전반적인 틀을 놓고 봐서 정관이 좋은지 편관이 좋은지를 살펴봐야 된다. 무조건 편관이 나쁘고 무조건 정관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간목 같은 경우에는, 간목 설명할 때 항상 칠사는 경금으로서 얻어서 작벌해서 동양 제목으로 써야 된다라고 했고요. 병화 같은 경우는 임수로서 수보양광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고, 지금 무토 같은 경우는 간목으로서 왕하면 소토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임수 같은 경우에는 무토로서 제방해 주어야지만 임수의 용도 쓰임이 생기고, 단 경금 같은 경우에는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 이때는 편관 칠살이 아니라 정관을 좋아합니다. 이건 일간의 특성 때문에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냥 육친 눈으로 봐서 정관은 좋다, 편관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또는 사주 전반적인 틀에 따라서 정관이 또는 편관이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융통성 있게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그다음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이거는 음양의 조화가 맞는 것을 말하죠. 양 대 음의 관계 또는 음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얘는 정관이 되는 것이고, 편관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양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음 대 음의 관계가 성립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거는 편관 칠살이 되는 것이니, 인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무슨 격? 편관 격이 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칠살 격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왕한 목왕절입니다. 목왕절, 인월과 묘월이, 다음 달인 묘월이 목이 가장 왕한 그런 계절이 되는데, 반면에 토도 인월의 장생처이긴 하지만 목이 원체 강하다 보니까 일간은 약하고, 살이 왕한 신약사랑 또는 살중신경한 사주 구조가 된다. 신약사랑 또는 살중신경하다라고 하는 뜻은 보다 신약사주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전 계절인 겨울에 한기가 남아있다. 꽃샘추위라고도 표현을 하죠. 한기가 남아있어서 아직은 춥다. 토가 아직은 온토가 되지 않았다. 따뜻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겨울 논할 때 인이라고 하는 것, 지장간이 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봉기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인은 무병갑이라고 해서 지장간이 3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격을 취용할 때나 용신을 논할 때 무토는 없는 것과 같다. 즉 용신이라든가 겨울 논할 때 무토는 쓰지 않고요. 만약에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요걸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토 입장에서 병화는 화생토 하니까 인성이 될 것이고 양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니 무토가 인월에 태어나서 병화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편인 격이 되고 요거는 7살의 기운을 설해서 병화가 나를 다시 생해주는 구조가 되는 것이니 병화가 투출을 하게 되면 살중신경의 구조가 아니라 살인상생의 구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무토는 2가지 격국이 있을 수 있죠. 편관 칠살격, 그 다음에 편인격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인월은 춥기 때문에 아직은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조후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인월은 칠살이 목이 왕하고 무토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약간 무토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죠. 이때 그래서 화를 얻게 되면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를 얻게 되면 이 화는 목생화, 화생토에서 약간 무토를 갖다가 도와주는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화가 있게 되면 인월의 차가운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먼저 인성인 화를 얻는 것이 좋은데 이때는 조후의 목적으로 화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더욱더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아무리 병화를 얻는다 하더라도 무토라고 하는 것은 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삶의 터전과 같은 것인데 토가 너무 건조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토가 너무 건조해서 바싹바싹 거북이 등껍질처럼 말라버리게 되면 무토로서의 용도가 없게 됩니다. 반드시 수가 있어서 무토를 윤택하게 해야죠. 쉽게 말하면 봄에 토가 있는데 햇볕은 잘 들어서 땅은 따뜻해져 있는데 물이 없어서 거기다 씨앗이라든가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반드시 물이 있어서 무토를 윤택하게 해주면은 그 땅에서 파릇파릇하게 새싹이 돋아날 수 있고, 나무가 심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 나무에서도 맹아 또는 눈목 같은 새싹이 튀어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개수로서 무토를 윤택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월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가 월간에 있습니다. 일단은 투출이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렵지만, 자, 목왕절에 일간 무토가 약해서 살중신경 신약사랑한 구조에서 비견겁제를 얻으면 일단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글자를 얻어서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는데, 연지세 사화를 얻은 것이 오히려 좀 더 무토가 월간에 투출된 것보다는 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월에는 초춘이기 때문에 아직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한기가 왕화뿐만 아니라 목이 왕에서 왕목에서 무토가 극을 받기 때문에 인성이 있어서 조우도 하면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글자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병화를 얻는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을 것이나, 아직까지는 병화는 천간에 없는 걸로 보이고요. 사화를 얻었고요. 인중병화도 있기 때문에 사화를 얻음으로 인해서 목생화, 화생토에서 이것도 살인상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살인상생이라고 해서 관살이 인성을 생각하고 인성이 일간인 무토로 이렇게 생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월간에 을목 투출된 것은 큰 의미는 정관이라고 하더라도 을목은 무토로 갖다 소토소벽할 수 있는 그런 공력은 없는데, 문제는 무엇이다? 사주에 수가 없어서 인월에 초출이라 하더라도 한기는 그럭저럭 괜찮다 하는데 한절이 될 수 있다. 춘한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봄에도 가뭄이 들게 되면 땅이 마르게 되면 토로서의 용도 쓰임이
얻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지에서 진토를 얻었습니다. 진토. 자, 토 중에서 진토는 습토가 될 것이고요. 술토는 위에는 건토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일진이 무진이냐 무술이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진은 그래도 물기를 내가 갖고 있는 것이고, 무술은 산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전혀 수기가 없다. 그러면 무술이 좋을까요? 무진이 좋을까요? 무진이 월등히 무술보다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아직까지 진중개수만 가지고는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시에서 좀 수를 좀 얻는 것이, 일간은 이 정도 진에 토까지 투출되고 사화까지 있으니까 일간이 약간 신약한 것은 신약하다, 신앙하다, 그러니까 왕세에 대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생시에서 좀 물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임자시가 되게 되면 이거는 일지에 있는 진토하고 시지에 있는 자수하고 자진 합수가 되죠. 그래서 합수가 될 뿐만 아니라 임수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가 인월의 필요 이상으로 좀 많다, 충분하다를 넘어서 조금 많다. 물론 이거 군비쟁제라도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수를 얻어서 얻었는데 많게 되면은 이거는 한습해질 수 있죠. 그러면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이거는 목화 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개해시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합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월에 진중개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그래서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사주가 좀 한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보통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갑인시 같은 경우, 갑인시, 을묘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는 진중개수 하나 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인월의 갑인시면은 을묘시도 마찬가지 관살이 좀 태왕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를 용신으로 사중에 있는 병원에서 통관상생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문제는 수기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단점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수운으로 가게 되면은 한습해진다. 화는 사중 병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또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사주가 좀 건조해지는 그런 또 단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인시나 을묘시를 선택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병진시가 되게 되면 이 토가 굉장히 왕합니다. 그죠? 화가 또 있어서 목생과 화생도 다 되죠. 그러면 자, 이런 경우에는 진토, 습토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목화운도 제가 봤을 때는 썩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목화운도. 왜냐하면 대운을 보게 되면 지지론 목화운이지만 천간으로 경신, 임계, 금수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병진 시가 되게 되면은 목화운도 나쁘지 않고요. 또 상대적으로 금수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화가 세력을 충분히 얻었기 때문에 금수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병진시면은 남자도 괜찮아 보이고요, 여자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건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생시라고 보여지고요. 정사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병진하고 정사하고 비슷할 것 같지만은, 정사시는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보다는 얘는 금수운 쪽으로 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라고 보여지고, 무엇이도 마찬가지로 목화운보다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진시 같은 경우, 경신시가 되겠죠. 신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수가 있습니다. 경금이라 하더라도 신중에 있는 임수, 진중에 있는 개수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만 되더라도 금수운보다는 저는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오늘 중에서는 병진시 정도가 남녀 불문하고 그냥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생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